여러분, 오늘도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다정한 말 한마디가 화면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 다정함을 받고 나면 마음이 오히려 더 외로워지지는 않으셨나요? 분명히 곁에 누군가 있는데 왜 불안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분명히 따뜻한 말을 들었는데 왜 밤에 불을 끄고 누우면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 있을까요? 저는 오랜 세월 사람을 지켜보며 살아왔어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랑과 이별을 곁에서 보았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천천히 깨달았어요. 사람은 말에 속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믿고 싶어하는 자기 마음에 속는 거예요. 우리는 듣고 싶은 말을 들으면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따지기보다 먼저 안심하고 싶어 해요. 그 안심 때문에 진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 사람의 인생을 곁에서 오래 지켜보는 일을 자주 했어요. 강의를 마치고 나면 사람들이 조용히 다가와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곤 했어요. 그 이야기들 속에는 늘 비슷한 한숨이 있었어요. 분명히 사랑받고 있다고 믿었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 자기 혼자만 진심이었더라는 한숨이에요. 그 사람들의 얼굴을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나쁜 사람을 만나서가 아니었어요. 그저 다정한 말과 진짜 마음을 구별하는 법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간단해요. 잘해준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 방향에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말은 입에서 나오지만 방향은 삶에서 나와요. 입은 얼마든지 부드러울 수 있지만 삶은 거짓말을 잘 못해요. 그 사람이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심이 보여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한 사람이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태도와 마음을 다 주지 않은 사람에게 남기는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조용히 말씀드리려고 해요. 큰 사건이 아니에요. 아주 작고 조용한 신호들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신호 안에 진실이 다 들어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다정한 말에 흔들리지 않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다시 귀하게 바라보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기분이 좋을 때는 누구에게나 다정할 수 있어요. 햇살이 좋은 날에는 모르는 사람에게도 웃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 다정함만 보고 사랑을 판단하면 안 돼요. 다정함은 순간이에요. 그러나 방향은 지속이에요. 다정함은 날씨 같은 거예요. 맑았다가 흐렸다가 해요. 그러나 방향은 길 같은 거예요. 그 길은 결국 그 사람의 진심이 사는 집으로 이어져 있어요. 제가 오래 사람을 보며 느낀 게 있어요. 진심인 사람은 상대를 자기 삶의 바깥에 두지 않아요. 진심인 사람은 상대를 자기 일정 안에, 자기 선택 안에, 자기 미래 안에 들여놓아요. 말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삶의 어디에도 그 사람의 자리를 만들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습관이에요. 외로움을 달래는 습관일 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디로 향하느냐를 보세요. 한 사람의 진심은 그 사람이 향하는 방향에 적혀 있어요. 따뜻한 말을 세지 마세요. 다정한 문자의 개수를 세지 마세요. 그 대신 그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 정말로 걸어오고 있는지를 보세요. 입은 멈춰 서서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발은 거짓말을 못해요. 발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보여요. 여러분, 저는 살면서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녹이는지 알아요. 어떤 말이 사람을 웃게 하고 어떤 말이 사람을 안심하게 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말을 잘하는 것과 마음이 깊은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에요. 말은 재능이고 방향은 인격이에요. 재능은 순간을 빛나게 하지만 인격은 세월을 견디게 해요. 그러니 말솜씨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 사람이 말을 멈췄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세요. 말이 끝난 자리에 남는 것, 그것이 진짜예요. 또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진심인 사람은 약속을 작게 해요. 그러나 그 작은 약속을 끝까지 지켜요. 마음을 다 주지 않은 사람은 약속을 크게 해요. 그러나 그 큰 약속을 자꾸 미뤄요. 큰 말에 설레지 마세요.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사랑은 화려한 한 번의 약속이 아니라 소박한 약속들이 매일 지켜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평생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을 좋아했어요. 진짜로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꽃이 예쁘다고 말만 하지 않아요. 매일 물을 주고 흙을 살피고 바람을 막아줘요. 사랑은 그렇게 조용히 반복되는 행동 안에 있어요. 말로만 예쁘다고 하면서 한 번도 물을 주지 않는 사람은 그 꽃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바라보기 좋아할 뿐이에요. 사람의 마음도 똑같아요.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태도를 나란히 놓고 봐야 해요.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을 다 주지 않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예요. 이 둘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요. 둘 다 연락을 하고, 둘 다 다정하고, 둘 다 가끔 만나요. 그런데 결정적인 곳에서 갈라져요. 마음을 다 주지 않은 사람에게는 시간을 써요. 그러나 삶의 구조는 절대 바꾸지 않아요. 만나 주기는 하지만 자기 인생의 순서를 바꾸지는 않아요. 여지를 남겨요. 기다리게 해요. 그리고 혼자서 의미를 만들게 해요. 약속을 분명히 하지 않고 미래를 분명히 그리지 않아요. 그냥 지금 이 순간만 따뜻하게 해주고 내일은 모르겠다는 얼굴로 돌아서요. 그러나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달라요. 자기 삶의 구조부터 바꾸기 시작해요. 시간을 비우고 우선순위를 바꾸고 자기 미래를 그릴 때 그 사람을 그 안에 넣어요. 사랑은 결국 자기 삶을 다시 배열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인생의 순서가 바뀌어요. 그게 진심이에요. 말이 바뀌는 게 아니라 삶의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살면서 본 가장 잔인한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차가운 거절이 아니었어요. 가장 잔인한 것은 애매한 따뜻함이었어요. 차가운 거절은 사람을 아프게 하지만 결국 마음을 접게 해줘요. 끝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애매한 따뜻함은 끝을 주지 않아요. 희망을 조금씩 주면서 사람을 오래오래 기다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애매함은 친절한 얼굴을 한 가장 깊은 상처예요. 거절을 당한 사람은 울고 나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러나 애매함 속에 갇힌 사람은 일어서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해요. 떠나려고 하면 다정한 말이 한 번 더 오고 머물려고 하면 다시 차가워져요. 그렇게 마음이 달아가요. 여러분, 혹시 지금 그런 자리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애매함이 원래 사람을 그렇게 묶어두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런 마음을 문 앞에서 평생을 보내는 사람에 비유하곤 해요. 문이 닫혀 있으면 돌아설 수 있어요. 문이 활짝 열려 있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이 조금 열려 있으면 사람은 그 앞을 떠나지 못해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돌아서지도 못한 채 그 좁은 틈만 바라보며 세월을 보내요. 애매한 따뜻함은 바로 그 반쯤 열린 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반쯤 열린 문 앞에서 인생을 다 보내지 마세요. 그 문은 여러분을 위해 열린 문이 아니에요. 그저 그 사람이 닫기 귀찮아서 열어둔 문일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왜 그 애매함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될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를 보았어요. 첫째는 외로움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달라요. 기대는 사람은 상대를 필요로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를 지키려고 해요. 외로울 때 누군가 곁에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의지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혼자 있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 차이를 모르면 우리는 자꾸 사람이 아니라 위로해주는 기능 자리에 앉게 돼요. 외로울 때만 불려나가고 필요할 때만 따뜻해지는 자리요.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사람은 자기가 사람인지 도구인지 헷갈리기 시작해요. 둘째는 선택의 비겁함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을 잃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만 택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 흐릿한 마음 안에서 늘 더 진심인 사람이 더 많이 다쳐요. 한 사람은 전부를 걸고 한 사람은 절반만 걸어요. 그러면 전부를 건 사람이 무너져요. 사랑은 원래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약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더 진심인 여러분이 자꾸 아픈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더 진실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는 순간 무언가가 달라져요. 그 머뭇거림을 더 이상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게 돼요. 그 흐릿함을 사랑이라고 포장하지 않게 돼요. 이름을 정확히 부르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자유로워지기 시작해요.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이 아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미 회복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에요. 이제 가장 깊은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어쩌면 이게 오늘의 진짜 핵심이에요. 관계의 비극은 대개 상대에게서만 시작되지 않아요. 상대의 애매함만으로는 비극이 완성되지 않아요. 내 안의 외로움이 상대의 애매함과 만날 때 비로소 비극이 완성돼요. 한쪽에 빈 곳이 있고 다른 쪽에 흐릿함이 있을 때 두 개가 만나서 오래된 슬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은 무엇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 존재하느냐에 따라 삶의 품격이 달라져요. 많이 가진 사람이 꼭 품격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난해도 중심이 단단한 사람이 있고 풍족해도 늘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사랑도 똑같아요. 누구를 만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좋은 사람을 만나도 내 마음이 불안하면 그 사랑은 불안해져요. 불안한 사람은 사랑을 받아도 불안해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받는 그릇에 금이가 있어서 자꾸 새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무엇을 사랑이라고 불러왔는가? 그것이에요. 우리는 자라면서 어떤 사랑을 사랑이라고 배웠어요. 누군가는 불안한 것을 사랑이라고 배웠고, 누군가는 매달리는 것을 사랑이라고 배웠어요. 누군가는 참고 견디는 것을 사랑이라고 배웠어요. 그 배움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같은 자리에서 또 아파요. 그래서 바꿔야 할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적힌 사랑의 정의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은 분명히 마음에 새겨두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누가 알아봐 주느냐로 정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보석을 알아보지 못하는 눈이 있다고 해서 보석이 돌이 되는 건 아니지요. 여러분은 본래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그건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안에 있던 거예요.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할 줄 알아야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자꾸 만나요.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를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을 알아봐요. 그러니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여러분 스스로를 좋은 사람으로 대하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은 의외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을 닮아가요. 여기서 잠시 저와 함께 멈춰 볼까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한 사람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사람은 여러분을 자기 삶 안에 들여놓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필요할 때만 곁에 두려고 한 사람인가요? 그 사람은 자기 미래를 그릴 때 여러분을 그 안에 넣었나요? 아니면 늘 오늘만 따뜻하고 내일은 비워두었나요? 대답을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가끔 우리는 답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그 답을 마주하기가 무서워서 모른 척 하기도 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오늘은 그저 조용히 들여다보기만 하셔도 돼요. 진실은 마주보는 순간부터 힘을 잃거든요. 두려운 것은 늘 보지 않으려고 할 때 가장 커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다시 설 수 있을까요? 방향을 보는 사람으로 다시 서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다만 용기가 조금 필요해요. 첫째, 매달리지 마시고 바라보세요. 사랑은 붙잡는 힘이 아니라 분별하는 힘이에요. 손에 꽉 쥐면 새는 날아가고 모래는 빠져나가요. 그러나 손바닥을 펴서 가만히 바라보면 그것이 진짜 새인지 그림자인지가 보여요. 매달리면 보이지 않아요. 매달리는 동안에는 그 사람만 보이고 진실은 보이지 않아요.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볼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보여요. 둘째, 흔들릴 때마다 조용히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저는 애매한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 한 문장을 마음에 새기세요. 외로운 밤 다시 그 사람에게 연락하고 싶어질 때, 그 흐릿한 따뜻함이 그리워질 때 이 말을 천천히 떠올리세요. 나는 애매한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분명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어느 날 그 말이 정말로 여러분의 중심이 돼요. 셋째, 익숙한 불행을 떠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은 아픈 것보다 낯선 것을 더 무서워해요. 그래서 익숙한 불행을 자꾸 붙잡아요. 불행해도 익숙하면 안심이 되고 행복해도 낯설면 불안해져요. 참 이상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막상 평안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 평안을 의심하기도 해요. 너무 조용하다고, 너무 심심하다고 느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낮춤은 심심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중독에서 벗어나는 과정이에요. 오래 시끄러운 곳에 살던 사람은 조용한 곳에 가면 그 고요가 어색해요. 그러나 그 고요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평안이 어색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여러분이 너무 오래 불안 속에 살았다는 뜻일 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 고요가 여러분의 집이 돼요. 넷째,
거리를 두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실은 가까이 매달릴 때가 아니라 한 걸음 물러설 때 더 선명하게 보여요. 그림도 코앞에 붙어서 보면 물감 자국밖에 안 보이지요. 몇 걸음 떨어져야 비로소 전체가 보여요. 사람도 똑같아요.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의 다정한 말만 보이고 전체 방향은 안 보여요. 조금 떨어져서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로 여러분을 향해 걸어오고 있는지 아니면 늘 제자리에서 손짓만 하고 있었는지가 보여요. 여러분, 저는 인생의 후반에 한 가지를 배웠어요. 젊음은 열기로 버텨요. 그러나 인생의 후반은 중심으로 버텨요. 젊을 때는 뜨거운 감정으로 모든 걸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감정은 식고 열기는 약해져요. 그때 사람을 지탱하는 것은 중심이에요. 안에 중심이 생긴 사람은 함부로 흔들리지 않아요. 바깥에서 무슨 말이 와도 어떤 사람이 떠나가도 그 중심이 그 사람을 붙들어줘요. 사랑도 그래요. 젊은 사랑은 떨림으로 시작하지만 오래가는 사랑은 중심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그 중심은 상대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안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 흔들어 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누군가 채워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먼저 여러분 안에 중심을 세우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사랑은 여러분을 흔드는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란히 걷는 사랑이 될 거예요.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진짜 사랑은 여러분을 초라하게 만들지 않아요. 함께 있을수록 마음이 가난해지는 자리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을 하는데 자꾸 작아진다면, 사랑을 하는데 자꾸 눈치를 보게 된다면, 사랑을 하는데 자꾸 나 자신이 미워진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에요. 사랑은 여러분을 잃는 일이 아니에요. 사랑은 여러분을 더 또렷하게 만드는 일이어야 해요. 좋은 사랑을 하면 사람은 더 자기다워져요. 더 환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따뜻해져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그 사람을 더 분석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그 말이 진심이었을까? 밤새 곱씹지 마세요. 그 답을 찾는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지 않아요. 대신 여러분 마음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세요. 나는 어떤 사랑을 받을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사랑이라고 부를 것인가? 그 기준이 분명해지면 어떤 사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이 진짜 회복이에요. 그것이 진짜 성숙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사랑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늦은 깨달음은 없어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깨달은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바로 보면 돼요. 오늘부터 바로 선택하면 돼요.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느라 오늘을 흘려보내지 마세요. 지나간 사랑은 지나간 대로 두고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을 조금 더 귀하게 대하기로 마음먹으세요. 그 마음 하나면 모든 게 천천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저는 이제 인생의 아주 끝자락에 와 있어요. 이 자리에서 뒤를 돌아보면 결국 남는 것은 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나 자신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았느냐. 그것이에요. 자기를 지킨 사람은 외로워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자기를 잃은 사람은 곁에 사람이 많아도 늘 가난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부디 여러분 자신을 끝까지 귀하게 여기세요. 그것이 제가 100년을 살며 배운 가장 단단한 진실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인생에서
아주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사랑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한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인생은 그보다 훨씬 넓고 여러분은 그보다 훨씬 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랑은 떠나가지만 떠나간 자리에서 우리는 더 깊은 사람이 되어 아픔이 헛되지 않아요. 그 아픔을 지나온 사람은 다음 사랑에서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지나온 시간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조차 여러분을 지금의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듣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일이 있다면 그 마음을 댓글로 조용히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에 더 깊은 자리로 이어져요. 저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늘 마음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화려한 부탁이 아니에요. 그저 다음에도 이렇게 조용히 마주 앉아 마음을 나누고 싶다는 한 노인의 진심 어린 청이에요. 여러분이 곁에 머물러 주신다면 저는 제가 가진 시간 동안 더 깊고 더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조금 더 귀하게 대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부디 평안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분명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본래 귀한 사람이에요. 오늘도 그 마음 잃지 마시고 천천히 또박또박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세요.